지금 국민의당이 조금 내용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회의 석상에서요. 조금 파열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대표가 사퇴를 했으니까 승계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총사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먼저 최고위를 열어서 그 결정을 한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상황 노릇하려는 꼼수 그만 부리고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국민의당은 박 대표께서 안 계셔도 훌륭하게 운영되는 정상적인 당입니다. 박 대표께서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관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여 자신의 당내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직을 물러나고서도 당내 상황의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표께서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당에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글쎄요, 김동구 대표님. 문병호 최고위원의 주장은 아예 박지원 대표가 이선으로 그냥 물러나라는 얘기인가요, 아예? 예, 문병호 최고위원이 아마 선거 중간에도 그 박지원 그 대표 보고 백의종군해라라는 이야기도 했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저 소리는 정말 좀 아플 수밖에 없죠.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그 이 양강 구도까지 갔다가 이 지지율이 하락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안철수 찍으면은 박지원이 상응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선거 패배 이후에 다시 최고위원이 그 제기를 하니까 아마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씁쓸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 문병호 최고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을 하는 거는 국민의당에서 그 박지원 대표의 어떤 이 그늘이 너무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당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서 사실은 그 안철수 대표는 선거를 뛴 거고 박지원 대표가 다 좌지우지 해왔다 하도 이 빈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국민의당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박지원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지금 문병호 최고위원이 저렇게 발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국장님, 이 문병호 최고위원 얘기 보면 상황 노릇하려는 꼼수, 홍 후보의 말을 인정해줬거든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참 박지원 대표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또 이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의당 내부의 이른바 이 박지원 대표로 상징되는 호남파와 이 문병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이 안철수 후보 쪽과 굉장히 가까우니까 그러한 어떤 대결이 내부적으로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지도부가 일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뭐 비대위 구성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제 일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박지원 대표의 영향력을 완전히 이제 좀 걷어내려는 그러한 이제 공격이 내부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은 향후에 국민의당이 그렇다면은 이 어떤 식의 노선을 걸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과 협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바른정당과 협력을 좀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지금 이 일단의 국민의당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 호남파와 비호남파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글쎄요. 송영길 의원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사과까지는 했지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의 향후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역량이 좀 부족했고 다음에는 사실 또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평가절하한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 재수한 거를 생각하게 되면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2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약점을 보완해서 5년간, 4년간 절치부심해서 재수 끝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의원을 사퇴했지만 안철수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의 약점이라고 하는 어떤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도 변화하고 태도도 또 변화하고 예. 그런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리고 막판의 과정에서 양강의 어떤 구도가 무너지자 또 본인이 어떤 선거 과정에서 뭔가 전략을 빼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본인의 스스로에 나온 아이디어로서 뚜벅이 요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4박 5일의 어떤 뚜벅이 요소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당장에 지금 국민의당에서 어떤 역할, 뭐 당의 어떤 수습을 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새 정치를 보여주는 어떤 역량을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은 바로 예. 호남 지역에서 한 30% 정도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전국적인 어떤 지지도 역시 20% 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는 역시 살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휴식기를 가지고 국민의당에서 어떤 정적인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더 준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음 대선에서 분명히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진보 후보 대결에서 승부를 결정지은 것은 호남이었습니다. 예. 호남에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60% 이상 받으면서 수도권에도 그 영향이 가서 어쨌든 승부를 결정지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송영길 후보가 대선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각오가 있는 송영길 분입니다. 의원이요, 본인이? 예, 송영길 의원이. 예. 그러다 보니까 다음 대선에 어쩌 말하면 호남을 두고 자기랑 상대해야 될 부분들이 예.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 아닌가.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안철수 후보한테 좀 키스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발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의 당내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직을 물러나고서도 당내 상황의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표께서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당에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글쎄요, 김동구 대표님. 문병호 최고위원의 주장은 아예 박지원 대표가 2선으로 그냥 물러나라는 얘기인가요, 아예? 예, 문병호 최고위원이 아마 선거 중간에도 예. 그 박지원 그랬던 적 그 있죠. 대표 보고 백의종군해라라는 이야기도 했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저 소리는 정말 좀 아플 수밖에 없죠.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그 이 양강 구도까지 갔다가 이 지지율이 하락할 때 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안철수 찍으면은 박지원이 상응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선거 패배 이후에 다시 최고위원이 그 제기를 하니까 아마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씁쓸해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싶은데 그 지금 국민의당이 조금 내용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회의 석상에서요. 조금 파열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대표가 사퇴를 했으니까 승계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총사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먼저 최고위를 열어서 그 결정을 한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상황 노릇하려는 꼼수 그만 부리고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국민의당은 박 대표께서 안 계셔도 훌륭하게 운영되는 정상적인 당입니다. 박 대표께서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관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여 문병호 최고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을 하는 거는 국민의당에서 그 박지원 대표의 어떤 이 그늘이 너무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당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서 예. 사실은 그 안철수 대표는 선거를 뛴 거고 박지원 대표가 다 좌지우지 해왔다 하도 이 빈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국민의당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예. 박지원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예. 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지금 문병호 최고위원이 저렇게
발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국장님, 이 문병호 최고위원 얘기 보면 상황 노릇하려는 꼼수, 홍 후보의 말을 인정해줬거든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참 박지원 대표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또 이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의당 내부의 이른바 이 박지원 대표로 상징되는 호남파와 이 문병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이 안철수 후보 쪽과 굉장히 가까우니까 이 그러한 어떤 대결이 내부적으로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지도부가 일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뭐 비대위 구성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제 일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박지원 대표의 영향력을 완전히 이제 좀 걷어내려는 그러한 이제 공격이 내부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은 향후에 국민의당이 그렇다면은 이 어떤 식의 노선을 걸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과 협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바른정당과 협력을 좀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지금 이 일단의 국민의당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 호남파와 비호남파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글쎄요. 송영길 뭐 의원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뭐 사과까지는 했지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의 향후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역량이 좀 부족했고 다음에는 사실 또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평가절하한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 재수한 거를 생각하게 되면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2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약점을 보완해서 5년간, 4년간 절치부심해서 재수구 때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의원을 사퇴했지만 안철수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의 약점이라고 하는 어떤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도 변화하고 태도도 또 변화하고 그런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리고 막판의 과정에서 양강의 어떤 구도가 무너지자 또 본인이 어떤 선거 과정에서 뭔가 전략을 빼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본인의 스스로에 나온 아이디어로서 뚜벅이 요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4박 5일의 어떤 뚜벅이 요소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국민의당에서 어떤 역할, 뭐 당의 어떤 수습을 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새 정치를 보여주는 어떤 역량을 다시 한번